일단 저는 건국대학교 GDGOC를 운영하고 있는 오거나이저 박범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는 TDD인데요. TDD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으니까 오셨겠죠? 네, 그래. 테스트 코드를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테스트 코드를 쓰기 위해 더 좋은 방법론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안 들어본 분들이 사실 거의 없죠. 뭐 유닛 테스트도 있고 통합 테스트도 있고 E2E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테스트의 심층적인 구분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테스트라는 것이 우리 프로젝트에 왜 필요한가 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테스트는 1 더하기 2를 했을 때 소프트웨어가 3을 뱉어내는지 그걸 코드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테스트를 정의했을 때 가장 핵심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 두 번째는 코드, 즉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동으로 검증되는지, 이 3가지 기능이 꼭 들어가 있어야지 올바른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3가지가 지켜진다면 정말 작은 단위로 이제 유닛 테스트가 있고 소프트웨어 전체 규모로 뭐 통합 테스트도 있고 E2E 테스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포인트를 한 번씩 더 자세하게 볼게요. 첫 번째를 보시면 테스트는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 요즘은 AI가 되게 잘 써주거든요. 뭐 GPT나 클로드 같은 천사들이 써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GPT나 클로드들은 현재 코드를 보고 테스트를 작성합니다. 근데 저희가 프로덕션에 내보낼 코드는 결국 개발자가 어떠한 특정 목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낸 건데, 그거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코드가 쓰여진 대로 동작하는지를 GPT나 클로드는 검증하는 거예요. 당연히 통과하겠죠. 네,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모습을 보고 통과하지 못하는 테스트를 썼으면 그냥 그건 AI가 멍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집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볼게요. 코드가 잘 보이시나요? 제가 코드를 PPT에 넣어서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calculate sum이라는 함수가 이제 A와 B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반환을 하는데, 당연히 함수 이름을 보면 A 플러스 B를 반환해야 되는데 A 마이너스 B를 반환합니다. 뭐 오타가 났나 봐요. 손가락이 두꺼우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프로그램은 이제 결과적으로 버그가 생기겠죠. 근데 이걸 보고 테스트 코드를 AI로 썼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테스트 sum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제 calculate, 이 맨 밑에 두 줄을 봐주시면 되는데 calculate sum 5랑 3을 줬더니 2가 나온다. 통과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A-B를 리턴하게 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의도한 거는 이 calculate sum이라는 함수가 5 더하기 3을 했을 때 8이 나오는지를 검증하려고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2가 나오면은 테스트는 통과하지만 결국 우리 의도에 맞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단편적이고 제가 PPT 넣을 만큼 최대한 간단한 코드를 생각해내다 보니까 어떤 바보가 저렇게 코드를 써 라고 생각할 정도로 멍청한 코드지만, 이게 프로덕션 코드가 복잡해지면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를 검증하는 게 테스트가 아니라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해야 되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코드, 즉 프로그래밍 언어로 테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프로덕션 코드랑 테스트 코드랑 언어가 동일합니다.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리액트 개발을 사실 1년 정도 했다 하면은 컴포넌트 선언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테스트 코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많이 쓰다 보면 테스트 코드 쓰는 게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참 다행히도 테스트 코드는 역사가 매우 오래됐고 성숙한 테스트 프레임워크들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지만 추상화는 서로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언어마다 이제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또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동으로 테스트가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저희가 시간을 써서 테스트 코드를 썼으면 나중에 저희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를 빠르게 보기 위함인데요. 이게 한 번 클릭으로 코드가 올바르게 동작되는지 확인하는 게 이 테스트 코드 작성의 목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이제 QA 엔지니어가
밤새면서 검증하면 되겠죠. 근데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자동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어떤 프로젝트 하시면서 기능을 엄청 많이 구현하셨던데 빠르게 기능들을 추가 및 수정하면서 어떤 근거로 프로그램이 정상이라고 판단하셨나요? 네,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네, 이거는 저한테 GDGOC 면접 보신 분들은 다 질문을 받으셨던 건데 정말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포스트맨으로 실제로 답을 하나하나 API 호출해 보면서 잘 되나 하신 분도 있고, 또 실제로 테스트 코드를 써서 잘 명확하게 해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테스트 코드가 잘 짜여져 있으면 뭐 데이터베이스가 MySQL에서 PostgreSDB로 바뀌어도 테스트 코드가 통과하면 프로그램은 정상 동작하는 겁니다. 그 CI/CD도 요즘 되게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CI의 핵심은 빌드가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가 통과하지 않으면 CI 전체가 실패해야 되고요. 근데 테스트가 없으면 언제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 모르는 채로 개발자들은 기능을 추가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TDD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혹시 여기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을 몇 분이나 들어보셨을까요? 한번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생각보다 별로 안 들으셨네요. 유진범 교수님 최고입니다. 꼭 들어주시고요. 네. 대부분 소프트웨어 공학 말고는 다른 수업에선 TDD를 다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TDD는 개발 방법론이기 때문인데요. 풀어서 말하면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고 한글로는 테스트 주도 개발입니다. 글자만 보면 테스트가 이 개발 사이클을 끌고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TDD를 들을 때 같이 보셨을 그림입니다. 결국 TDD는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원을 철저하게 진행하면서 개발하는 건데요. 시작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write the failing test라 써있는데 실패하는 테스트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성공하도록 구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파란색으로 리팩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계가 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TDD 핵심은 실패하는 테스트를 꼭 적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테스트 코드를 적는 게 사실 어차피 통과시킬 테스트 코드인데 테스트 코드를 실패하게 적는다? 약간 한 스텝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첫 번째 원칙,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지가 깨져버립니다. 실패한 테스트를 안 적을 거면 그냥 AI한테 적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검증하는 테스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실패하는 테스트가 아니라는 건 이미 구현 코드가 있다는 거니까 현재 코드 구현에 집중해서 검증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패한 테스트를 적는 시점에 이제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테스트의 실패가 아니라 빌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한 테스트를 잘 적었으면은 테스트가 성공하게 구현을 수정하면 되는데 테스트를 의도한 대로 검증하게 작성했다면 그냥 그 테스트가 통과하게 구현을 하면 그 기능을 구현하는데 성공한 거 했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성공하라는 거는 기능을 올바르게 구현하라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리팩터링입니다. 리팩터링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리팩터링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리팩터링의 정확한 정의는 이겁니다. 이제 켄트백이라고 리팩터링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아마 한 번씩 사서 읽어보시면 저는 지금 냄비 받침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리팩터링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소프트웨어의 겉보기 동작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코드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규율 잡힌 기술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를 써놓고 그걸 계속 통과시키면서 내부 구조를 이제 흔히 말하는 클린 아키텍처라든지 클린 코드라든지 그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코드 구조로 개선해 나가는 거를 리팩터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TDD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었으면 테스트가 왜 좋고 TDD는 왜 좋고 앞에서 제가 떠들었는데 사실 납득은 안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꼭 제가 써야 해요? AI가 해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결국 여러분들은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AI 정말 많이 쓰고 테스트도 AI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TDD를 엄격하게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또 해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테스트 코드를 AI한테 작성하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면서 작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다 대기업을 꿈꾸시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어떤 모 카드사에 가신 분은 AI는 꿈도 못 꾸고 GitHub도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대기업에 가면은 막상 LLM을 못 쓸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 딱 한 번 제가 평생 AI 끄고 코딩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딱 한 번 AI 끄고 우리 힘으로 TDD 한번 해보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경험이 되길 바라면서 실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실습 시작 전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뒤에 먼저 해주세요. 아, 네, 그럼요. 네, 연아님. AI 사용이 발각되면 어떤 벌칙을 받나요? 아, AI 사용이 발각되면요. 아마 이게 저희가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진행하는데 옆자리 사람이 등짝 한번 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해 주세요. 아, 그것도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금방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자리 구성을 한 이유는 옆 사람이 오늘 페어입니다. 페어 프로그래밍 혹시 다 들어보셨나요? 페어 프로그래밍도 유준범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건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옆자리 사람이 그 노트북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째려보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한마디씩 입으로 이렇게 해주고 네,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어 프로그래밍이다 보니 노트북은 한 대만 있으면 되고요. 누구의 노트북으로 실습할지 한번 정해주세요. 개발 환경이 인텔리제이나 커서가 깔린 환경이면은 설정하기 아주 편합니다. 인텔리제이 또는 커서가 깔린 환경이면 설정하기 아주 편합니다. 자바 개발자분들은 뭐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VS 코드도 설정은 가능한데 조금 복잡합니다. 만약에 제가 코딩하면 제 걸로 쓰겠습니다. 다들 노트북 정하셨으면 다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이제 여기도 주소가 똑같이 있으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기 git 주소를 클론을 해서 소스 코드를 작업 환경에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노트북이 두 개 켜진 책상들이 보이는데 하나로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GitHub 접속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손을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한 대 있어요. 혹시 아직 클론을 못 받으신 팀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리드미에 AI 자동 완성 끄는 방법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 임시 중지 가이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그걸 보고 이제 인텔리제이나 커서나 VS 코드의 자동 완성을 꺼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VS 코드 자동 완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리드미 안 적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VS 코드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기 뒤에 이제 초록 가디건을 입으신 정지원 운영진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거 맞는 거 아니야? 파일럿 그냥 단어 같은 건 성적으로 다 쓴 거네.
자동화서 쓰시나요? 자동화서 끄기니까 메인 서버 자동 완성을 사용하시면 함수 이름만 가지고도 얘가 코드를 완성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가 없어져 가지고 다들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함수 자동 완성 이런 거. 혹시 아직 이 작업에서 완료하지 못하신 팀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운영진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 자동 완성을 끄셨나요? 잠깐만 네. 얘네가 미아래 미아래 제이 아래 마크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플러그인 중에 어떻게 해주는 거 아니 저도 저번에 그날에 한번 저번 줄 알았어요. 언제 끝나지 않았지? 이거 공도 무조건 있고 저는 사실 혹시 아직 완료가 안 되신 팀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운영진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안 쓰는데요? 아, 원래. 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원래 안 쓰면 쉽게 원래 네, 그러면은 다들 어느 정도 완료된 것 같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네, 아직 안 됐어요. 아 우리 살짝 네네. 다 되신 분들은 각각 언어별로 리드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테스트 코드를 실행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고 한번 테스트도 한번 실행해 보시고 샘플 테스트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도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든 팀들이 다 준비가 되셔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샘플 테스트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도 한번 다들 보셨죠? 그래서 제가 볼링 강사는 아니지만 이번에 구형하는 게 볼링이기 때문에 볼링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볼링 다들 쳐보셨나요? 네, 저도 쳐봤는데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있어서 한번 그래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점수판에 보시면 빨간색 박스를 다 쳐놨는데 그게 이 용어에 해당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볼링 한 판 전체를 의미하고 전체는 10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지금 빨간 박스 쳐져 있는 것처럼 게임의 기본 단위인데요. 총 프레임이 10개가 있고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프레임까지는 최대 2번을 투구를 하고 10번째 프레임은 스페어나 스트라이크 여부에 따라 보너스 투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스코어는 이제 게임의 총점인데요. 모든 것을 스트라이크를 치면은 퍼펙트 게임이라서 최대 300점까지 획득할 수 있고 한 개도 치지 못하면 거터 게임이라서 최소 0점입니다. 그리고 롤은 공을 한 번 굴리는 행위인데요.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핀은 0개에서 10개까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두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고 프레임 내에 모두 쓰러뜨리면 스페어입니다. 마지막은 보너스인데요. 스페어를 친 다음에 첫 번째 투구 롤의 점수는 2배로 적용이 되고요. 스트라이크를 친 다음 프레임의 모든 투구 롤의 점수는 2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스페어와 스트라이크의 보너스 차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구현할 때 조금 더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볼링 점수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롤 메서드와 스코어 메서드를 구현을 하셔야 돼요.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테스트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자바 코드인데요. 자바 코드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테스트 코드를 정의하고요. 칼큘레이터 테스트라고 클래스 이름을 지은 것처럼 자바에 관용적으로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뒤에 테스트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실제 테스트 메서드에는 어노테이션 테스트를 붙여서 이 코드가 테스트 코드인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ssert equals를 보시면 매개 변수가 두 개 있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메시지인데요. 그 O와 result가 똑같다는 거를 검증을 하고 이게 실패하면은 테스트가 실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는 파이썬 코드인데요. 보시면 이제 제가 자바 개발자라서 네, 파이썬부터 설명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unit_test_case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test underscore라는 접두사로 시작하는 메서드가 이제 파이썬에서는 테스트로 인식이 되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self.assert equal 이라는 함수가 아까 보셨던 이제 두 값이 같은지 판단해서 테스트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결정하는 테스트고, 보통 파이썬에서는 테스트 클래스의 이름을 자바랑 다르게 앞에다가 테스트를 붙인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요. 네, describe가 이제 죄송합니다. 긴장했어요, 제가. 네, 테스트 스위트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스위트는 테스트 케이스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라고 시작하는 괄호가 이제 개별 테스트를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assert, strict equal이라는 것을 보시면 이제 값이 똑같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좀 신기한 문법이 있잖아요. 그 equal이 3개가 있습니다. 비교할 때 3개가 있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strict equal은 이 비교를 할 때 equal이 3개가 붙은 비교를 하고요. 그냥 equal은 느슨한 비교라고 해서 equal이 2개가 붙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현은 이렇게 됩니다. 20번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제 앞 밑에 빨간 글씨로 실패하는 테스트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첫 번째 TDD 사이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투구, 롤 매개 변수로 0을 주는 것을 수행한 뒤에 이제 스코어가 0점을 반환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되신 팀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현 공개를 하자면요. 저희가 다 한국말로 의사 코드를 작성해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20번 반복문 포문을 만들고 공을 굴린다. 롤 메서드를 20번 호출하시면 그 게임의 점수가 0점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들 이런 식으로 구현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시키기 위해 가장 최소한의 코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메인 코드를 보시면 이제 요거는 제가 바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점수, 스코어 함수가 이제 0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return 0이 이제 int를 반환하는 함수의 보통 기본적인 값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마이너스 1로 바꿔야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네, 그래서 변경 사항이 없고요. 지금 보시면 코드가 되게 간단한데 TDD의 핵심 원칙은 이제 최소한의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코드는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0을 그냥 무조건 반환하면 되는 테스트라면 그냥 0만 반환하게 해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테스트 코드 맛을 보셨으니까 두 번째 구현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번의 1점짜리 투구를 수행한 뒤에 스코어가 20점을 반환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작성해 주세요. 테스트 코드가 전 단계랑 상당히 비슷해서 대부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아직 못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유사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20번 반복을 공을 굴린다. 롤 1 호출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를 호출해서 그게 20인지 확인하는 어설트 메서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들 한 번씩 실행해 보시겠어요? 지금 테스트가 실패하는지 한 번씩 검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가 성공하면은 조금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네, 다들 실패하시죠? 그럼 다음 구현, 이제 실제 구현 페이지를 진행할 건데 1단계와 2단계 테스트를 모두 통과시키도록 코드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테스트 코드가 아닌 프로덕션 코드를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1단계와 2단계 테스트가 동시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네, 2단계 구현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총점수라는 변수를 이제 클래스 내에 정의를 해두고 0점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롤을 할 때마다 총 점수에 핀을 더해주면 그 스코어 함수의 마지막 리턴 값을 그 총 점수 토탈 값으로 반환만 해주면 1단계와 2단계가 모두 통과하는 테스트를 작성하실 수 있겠죠? 다들 이렇게 구현을 하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거 이해하는 거부터 스페어랑 스트레이트 나오나요? 나오네요. 이제 1단계, 2단계는 정말 기본적인 구현이었고 3단계부터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혹시 아직 진행이 안 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진짜 복잡한 구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제가 코딩 두뇌를 깨워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스페어 상황을 테스트를 할 건데요. 스페어 상황을 테스트하기 위해 테스트 코드를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케이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 테스트 코드는 하고 싶은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 테스트 코드 구현을 다 못하신 팀이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코드에 대한 의사 코드인데요. 네, 게임의 롤 메서드를 5, 5, 3 이렇게 호출을 하고 0개를 쓰러뜨렸다고 17번을 반복하면 게임의 점수가 16점인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들 이렇게 작성하셨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페어 보너스를 계산하려면 지금까지 굴린 것들을 모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리스트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테스트 1단계, 2단계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3단계 테스트를 통과시키기 위해 설계를 과감하게 변경해 보시고요. 리팩터링 단계가 3단계부터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하도록만 구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길어지면은 저희 오늘 집에 못 가니까 제가 정답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3단계는 네, 의사 코드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초기화 단계에 이제 투구 롤을 기록할 수 있는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을 굴릴 때마다 그 롤 배열에다가 핀을 추가하면은 일단은 롤 메서드까지 구현됐고요. 다들 어려워하신 부분이 스코어일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개의 조건문, 하나의 조건문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현재 프레임이 스페어인지 검증하는 조건이 통과하면 다음 투구 값을 총점에다가 한 번 더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추상적이니까 파이썬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일 보셨던 반복문인데 일단 구현은 10번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10프레임이니까. 그러고 롤 인덱스를 사전에 설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투구 인덱스 있죠. 투구 인덱스를 설정을 하시고 네, 롤 인덱스와 그 다음 거를 더해서 10이 되면은 스페어겠죠. 네, 스페어가 됐을 때
그 스페어라면은 이제 다음 인덱스는 2배가 되는 포인트니까 그걸 한 번 더 더해주시면 되고, 롤 인덱스를 2를 더해가지고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답 코드가 answer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언어별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아직 구현을 너무 어려워서 못하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니까 비슷하게 하는 거 같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리팩터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드는 3개월 뒤에 보면은 레거시 코드가 되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리팩터링을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테스트가 다 통과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통과하지 않으면 정답 코드를 사용해 주시고요. 통과를 한다면 이제 리팩터링을 해주시면 되는데, 스페어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문이 너무 복잡하네요. 어떻게 이 코드를 읽기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리팩터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팩터링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복잡했던 반복 속의 조건문을 별도의 메서드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반복문 안에는 읽기가 훨씬 쉬워졌죠. 그래서 단순히 true, false를 반환하는 조건 함수를 만들고 이제 그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뽑아내시면은 테스트도 통과하고 코드도 읽기 쉬워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리팩터링을 했는데요. 이제 점수를 가져오는 로직도 지금 보시면 좀 복잡하죠. 배열 리스트를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코드를 읽기에 한 번에 읽기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한 번에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스페어 보너스와 프레임 스코어라는 프라이빗 메서드를 또 만들었습니다. TDD를 진행할 때 이렇게 리팩터링을 하는데 일단 구현이 성공한 코드에서 리팩터링을 해서 메서드를 추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빗 메서드에는 리팩터링으로 추출한 메서드에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 구현이 끝났습니다. 그래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사이클이 한번 끝났고요. 이제 또 4단계로 넘어가서 요구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스트라이크 상황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걸 구현하기 앞서서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코드에서 이제 처음에 스트라이크를 치면 두 번의 프레임이 2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3, 4 이렇게 하면 24점이 나오도록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 스트라이크를 치면은 20번을 굴리는 게 아니죠. 한 번이 줄어들죠. 그래서 16번을 0점으로 굴려주셔야지 됩니다. 이게 3, 4가 돼요.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치면 여기서 끝나고 올라가면 3이 되면 3, 4이 되면 아, 점을 내면 그럼 저희 여기까지는 구현을 다들 잘 하셨을 것 같은데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안 되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면 운영진들이 가서 도와주실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페어 상황이랑 비슷하게 테스트 코드를 짜시면 되고 롤 메서드를 10으로 한번, 3으로 한번, 4로 한번 굴리고 0으로 16번을 하면 마지막에 24점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 코드를 다들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구현을 해야 되는데 스트라이크 보너스까지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4개의 테스트가 모두 통과하는 로직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트라이크는 한 프레임의 투구가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인덱스 관리가 스페어와 달라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힌트로 삼아서 구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저희 성공하셨다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다음처럼 보시면 되겠죠. 투구 인덱스를 관리를 하는데 가장 먼저 else if를 뒤에 두고 이제 if문으로 처음에 스트라이크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덱스가 10이라는 거는 스트라이크라는 거니까 그러면 총점에다가 일단 지금 투구에 10을 더하고 그 다음 그 다다음까지 더해주면은 스트라이크가 되겠죠. 그리고 투구 인덱스는 플러스 1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스페어여서 한 프레임에 두 번 굴렸기 때문에 2를 더했지만 이번엔 스트라이크여서 한 프레임에 한 번만 굴리기 때문에 1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리팩터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번엔 리팩터링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스트라이크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문을 한번 추출해서 메서드 추출하기로 리팩터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팩터링도 다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인지 조건문을 하나의 메서드로 빼내면은 그게 나중에 코드를 읽기 편해지고요. 또 스트라이크 보너스를 계산하는 부분도 빼내주면은 다음번에 이 반복문을 읽을 때 명확하게 어떤 조건을 비교하고 어떤 값을 더해주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팩터링 과정이 TDD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오늘 구현이었고요. 마지막은 퍼펙트 게임에 대한 건데 이제 10번 스트라이크를 총 12번 칠 수 있어요. 퍼펙트 게임을 치면. 그래가지고 그러면 300점을 반환하는지를 검사해야 되는데 이걸 하시면 엄청 엄격하게 코딩하신 분들은 성공을 하시겠지만 아닌 분들은 인덱스 아웃 오브 인덱스 에러가 나와서 실패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어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구현은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고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모두 0점인 거터 게임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가장 단순한 코드로 단순히 스코어 함수가 리턴 0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요구사항이 이제 핀을 한 개 넘어뜨리면 그걸 기록을 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생겨서 이제 변수의 상태 저장을 했고요. 또 스페어 요구사항이 생겨서 이제 이전 것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 상태 저장하는 공간을 배열로 바꾸고 프레임 기반으로 반복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라이크로 조건이 확장되어서 리팩토링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TDD의 마지막 핵심은 이제 작게 계속 개발을 하는 거고 점진적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팩토링을 TDD의 각 사이클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코드가 읽기 쉬운 상황이어야 올바른 TDD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 다들 어떻게 힘드시죠? 벌써 8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한번 와 주시겠어요?